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유진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잖아요. 이제 그런가 싶더니 얼마 전 내린천 휴게소에서 차박하면서는 월동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밤에 자면서 이불 걷어 찬 거죠. 그랬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담요를 덮으니까 그렇게 추운 거는 이렇게 금방 따뜻해졌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월동 준비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드디어 제가 파워뱅크를 구입했지요. 타라! 그래서 월동 준비 첫 번째는 파워뱅크를 구입하기가 되었고요. 제가 드디어 며칠 전에 파워뱅크를 시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일단 파워뱅크부터 알아볼게요. 파워뱅크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아이폰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차량용 보조 배터리, 캠핑용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는 게 파워뱅크라고 하는 건데요. 파워뱅크는 보통 그 전기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안에 USB 잭도 붙어 있고 시거 잭도 그런 구멍도 붙어 있고 이러한 실제로 곧장 보조 배터리로 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보조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일단 파워뱅크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인데요. 제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매트나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시동을 끈 채로도 전기를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가 배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파워뱅크고요. 일단 무시동 히터나 아니면 전기 매트 이런 기타 등등의 난방 도구를 구입하기 전에 파워뱅크가 먼저 있어야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등 우선순위로 제가 파워뱅크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제가 구입한 파워뱅크는 에코 파워팩 익스트림 배터리 익스트림 파워팩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100A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전기 품질면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용하는 그런 수명, 그다음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그런 안전성, 요런 거가 보장되어 있다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캠핑 고수님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직접 사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부품 사서 조립해가지고 만들어 쓰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자작해서 만들어 쓰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전기 1도 모르는 차박 꿈나무일 뿐, 그래서 직접 시공사를 찾아서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뱅크 구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차박 꿈나무 이런 사람들, 전기 1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파워뱅크를 구입하면 될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뱅크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파워뱅크 용량, 그 다음에 용도, 그리고 무게, 요 3가지인데요. 용도와 용량은 그 2가지 관계는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얼만큼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무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파워뱅크는 충전을 해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때 보조 배터리는 우리가 별도로 전기 꽂아서 충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워뱅크도 저희가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별도로 따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충전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무게에 좀 무거운 걸 잘 못 드는 사람들한테는 무게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00A 정도 되더라도 15kg에서 20kg 정도 나가요, 무게가. 그래서 이거를 들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3가지를 고려했어요. 용도와 용량과 무게.
제 경우는 소형차라서 일단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겁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둘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피감이나 무게를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차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제 먼저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부터 한 주에 한 번씩 꼭 차박 여행을 떠났고, 한 번 떠날 때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이제 현장에서 체재를 했던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차박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그 정도로 차박 여행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차박 여행용으로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시동 히터와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단 용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왕 파워뱅크를 사게 된다면 더 고려해 볼 거가 뭐 제가 쓰는 전자기기들을 다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들을 얼마만큼 충전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맥북 사용하고 있고, 드론, 카메라, DSLR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캠 정도 쓰고 있고, 스마트폰은 2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냥 원래 쓰고 있는 전화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벌로 그냥 옛날 거 고장난 전화기, 그냥 뭐 그림 볼 수 있는 거, 사진 볼 수 있는 거, 뭐 카메라 기능만 되는 거, 요렇게까지 하나 가지고 있어서요. 이 5종류의 전자기기가 충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매트를 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난방 매트. 제가 추위를 워낙에 많이 타서요. 난방 매트를 너무 추우면 추가로 구입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사실 냉장고가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냉장고를 구입해 볼 수도 있나? 뭐 아직 구체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다. 파워뱅크를 사면서 같이 고려를 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차후에 그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려고 용량을 이제 뽑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소비 전력을 체크를 해서 제가 하루에 필요한 시간당 소비 전력을 뽑아 본 건데요. 맥북은 60, 맥북 60, 드론 20, 아이폰 10, 액션캠 20, 카메라 10,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60, 요 정도가 60와트죠. 와트, 다니는 와트입니다. 와트로 필요하겠더라고요. 현재는 60, 그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전기 매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냉장고를 쓴다거나 그럴 때 추가로 전기장판에 50와트 정도, 그 다음에 냉장고에 60와트 정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전력 소비량을 따져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아무리 그냥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 동시에 그렇게 5개나 6개를 충전할 경우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일단 계산을 할 때는 넉넉히 계산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전체로 풀리 충전할 때 뭐 얼마 정도 시간당 계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하루 정도를 다 쓴다라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보통 어떻게 쓸 거냐, 무시동 히터를 쓰겠죠. 그럼 무시동 히터는 제가 시동을 걸지 않았을 때 전기가 필요한 거니까 보통 잘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잡을 때 60와트니까 600와트 정도가 필요할 테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겠고, 자면서 보통 그 정도가 충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이나 카메라 정도 추가로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뭐 1280 와트인데 100암페어짜리 지금 제가 구입한 게 그 정도면은 하룻밤 정도 충전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전력 소비량이 100암페어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보통 2, 3일 여행을 다니니까 300와트 정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300암페어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려고 보니까 1암페어에
10,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시공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이 웬 말이냐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80 암페아 정도 되는 그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중 충전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주중에는 차박 여행을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박 여행을 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 중으로 충전을 하면서 80와트 정도 되는 80암페아 정도, 와트가 아니라 80암페아 정도 되는 그 파워뱅크를 주행 중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무리가 없었다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2, 3일 정도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 물론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전기 장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또한도 제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주행 중 충전할 때 파워뱅크로 충전하면서 또 다른 그런 아주 소소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조 배터리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00A짜리 파워뱅크 한 개랑 주행 중 충전기를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시공을 받은 거죠. 만약에 근데 제가 구입한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러니까 용량이 추가로 필요할 때 같이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더 고민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100A로 쓰면서 100A로 쓰면서 차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요구되는 바가 있으면 그러면 다시 가서 장착을 하면 되는 이런 사안이라서 뭐 고민 없이 100A짜리로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파워뱅크는 에코파워팩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 제가 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1도 모르는 이제 그런 아주 초보 차박 꿈나무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AS라던가 아니면 제가 잘 모를 때 좀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집 근처 혹은 서울 근처에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그 에코파워팩이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로 굉장히 이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뭐 어떤 모 회사와 그 차 내 부품 순정으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납품하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일단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대해상 뭐 거기에다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뭐 요런 거를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건이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다양하게 신경을 쓰셨던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뭐 1년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라던가 폭발 화재나 이런 거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뭐 장비가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영하 20도나 폭염에 대비해서 뭐 영상에서도 125도 정도 되더라도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안심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AS 서비스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시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시공한 항목은 파워뱅크 100A짜리랑 주행 중 충전기를 이제 시공을 한데요. 시공하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예,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서 이제 예약 시간에 맞춰서 찾아갔는데요. 네, 맞춰서 찾아가면
그냥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약속한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찾아가서 좀 꼼꼼하게 물어보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한 후에 시공을 들어갔습니다. 시공을 하면서는 설치 장소가 조금 고민이었어요. 제 차가 소형 자동차다 보니까 원래는 뒤 트렁크에 뒤 트렁크 뒤에 있는 그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다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높이가 한 5cm 정도가 더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차박은 뒤에 이제 트렁크를 평탄화 시켜가지고 잠자리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제약이 생겨서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다가 운전석 뒤에 있는 레그룸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저는 주로 혼자 타는 차량이고 나홀로 차박을 이렇게 하고 짐이 그렇게 있는 캠퍼는 아니다 보니까 뭐 자리는 레그룸에 넣어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그룸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운전석 뒤에 있는 레그룸에다가 장치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다가 주행 중 충전기를 이제 두고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는 시거잭을 2개로 뺐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파워뱅크니까 꽂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연결 그 전기를 꽂는 데가. 그렇게 해서 시거잭을 2개를 두 곳으로 나눠서 뺐는데, 한 곳은 그 앞좌석으로 빼고 한 곳은 그 뒷좌석 레그룸 바로 옆에다가 빼서 최소한 에너지 손실률을 줄였어요. 그 선들이 길어지거나 빼는데 막 이러면 중간에 에너지 유실되는 게 아주 약간씩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이 길면 좀 유실률이 더 크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전기 유실률이 크니까 이제 조금 바로 근처에다가 이제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설치한 소켓에는 USB 충전 단자랑 그 다음 DC 소켓이 같이 있어서요. 굉장히 여유롭게 꼽을 수가 있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자리도 잘 잡아 주셨고요. 앞자리에 하나, 뒷자리에 하나 요렇게 놓으니까 좀 아무래도 편리하게 언제든지 좀 손 닿는 곳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잘 자리 잡아서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석 뒤쪽에 레그룸에 파워뱅크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행 중 충전기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차를 정리하고 돌아왔어요. 자, 앞으로는 이 파워뱅크 덕분에 전기 걱정 없이, 저는 이제부터 전기 부자, 전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러 갈 예정입니다. 무시동 히터 설치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기 1도 모르는 차박 꿈나무의 파워뱅크 설치 후기 영상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 바이바이.